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늘장 내일장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무님 일단은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시장 사실 미국 증시가 그렇게 좋은 모습을, 시원한 모습을 못 보여줬는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오늘 시장 펼쳐지고 있습니다. 조금 걱정한 부분들은 있었어요. 어제 국내 시장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굉장히 큰 폭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외국인도 매도가 지속이 됐었고 이런 부분들을 좀 걱정을 하긴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체적으로 좋은 모습들 보여주면서 코스피도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도 상승을 했습니다. 둘 다 1%가 넘는 그런 상승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우려감을 많이 좀 완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를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21선 사실 61선이 살짝 깨졌었는데 61선 다시 올려놓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코스닥도 하락하던 차트 다시 한번 오늘 양봉을 내면서 좀 세워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양시장 모두 외국인의 매수가 2천억 넘게 들어왔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일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그래도 좀 있어요. 이 거래대금이 좀 적다라는 점. 사실 오늘 양봉을 내면서 이 외국인의 매수도 들어오고 그리고 상승률도 좀 괜찮은데 거래대금이 지금 사실 지금 3시 가까워지고 있는 시간인데 지금 10조 원을 좀 훌쩍 좀 넘었다. 그러면은 좀 더 강한 모습을 내일 시장에서도 좀 기대해 볼 수는 있겠는데 이 거래대금이 조금은 아쉬운 상황에서 상승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 오늘처럼 좀 강한 모습을 보인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물음표가 많이 좀 달려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상승하는 종목들 살펴보면 우선 코스피에서는 제일 눈에 많이 띄는 게 이 삼성전자입니다. 이 반도체가 다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 삼성전자가 2.22%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퓨처엠 보면 포스코홀딩스는 약보합 정도 수준, 포스코퓨처엠은 그래도 2%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오늘 이 코스피에서 포스코홀딩스는 좀 쉬지만 그래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5%대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LG화학이 2%, 삼성 SDI가 3%대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코스피에서 반도체를 삼성전자를 빼고서라도 2차 전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코스피에서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눈에 띄는 종목이 최근에 움직임이 비교적 좋죠.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오늘 한 2% 내외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가격적으로 부담이 좀 덜하다라든지 이런 매력도를 가지고 네이버, 카카오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에서도 그렇고 코스닥에서 또 눈에 띄는 게 바이오죠. 바이오가 오늘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승하고 있고 셀트리온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그리고 코스닥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코스닥에서도 바이오 종목들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셀트리온 제약
뭐 알테오렌젠이라든지 이런 케어젠, 이런 바이오 제약 종목들도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 바이오 제약뿐만이 아니라 에코프로 그룹도 다시 상승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뭐 이전처럼 뭐 10%대, 20%대 이런 굉장히 큰 대규모의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에코프로 BM이 1.47%, 에코프로가 5%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LNF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뒤를 이어서 3.48% 강한 모습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 일부 종목들 빼고서는 나머지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모습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좀 달라진 점이 있죠. 이전에는 2차전지 관련된 이런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포스코 그룹주가 상승을 할 때에는 이 종목들로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시장에 있는 거래 대금을 절반 이상 가져갈 정도로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여기로 쏠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움직임, 상승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전처럼 시장에 있는 자금들을 다 빨아들이는 진공 청소기와 같은 모습들이 오늘 펼쳐지지는 않고 있고요. 오늘 상승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전과 같은 대규모의 폭등이라기보다는 상승한 이후에 일부 조정받고 다시 좀 재상승하는 이런 정도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이 특정 종목으로의 쏠림 현상은 점차적으로 좀 완화가 되는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이 박스권 안에서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래 대금이 굉장히 좀 많이 실렸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박스권,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은 2,550선 정도, 박스권 상단은 2,650선 정도로 보시고요. 이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당분간은 굉장히 좀 높아 보입니다. 2,650이 되면 좀 부담스럽고요. 2,550이 되면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점, 그리고 아직까지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들이 쉴 때에 이 주도주가 아직 어떤 종목이 어떤 섹터가 주도 섹터다라고 아직 등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강한 게 2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플랫폼들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강한 거지 추세적으로 강하면서 섹터별로 같이 좀 올라가는 모습까지는 확인이 조금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주도 섹터가 어디가 될지는 시간이 조금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수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 안에서는 가격이 좀 부담스러운 종목들은 좀 더 급상승을 하기에는, 좀 더 큰 상승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 섹터가 될 종목들은 가격적으로 부담이 조금 덜 하면서, 그리고 하반기의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오늘은 좀 좋습니다만 아직까지 확 풀려서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으로 넘어가는 상황까지는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뭐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은 부정적인 뉴스에 좀 더 많이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들까지 본다라면은 이 하반기 실적이 좋은 종목들, 좋은 섹터들 위주로만 선별을 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양대 시장 지수는 빨간불을 켜고는 있지만 거래 대금이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급락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율호를 먼저 보겠습니다. 무선 데이터 서비스 기술 전문 업체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꽤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12% 넘는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2,44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오플로우 보겠습니다.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제조 업체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9% 넘는 낙폭을 기록하면서 지금의 주가는 2,445원 선, 이오플로우 살펴보겠습니다. 이오플로우는 지금 24,900원 선을 지나고 있고요. GK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지노 업체 중 하나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6% 넘는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는 13,170원 선을 지나고 있고요. 롯데케미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종합화학기업인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6% 넘는 낙폭을 기록 중입니다. 주가는 143,10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원컴포텍을 보겠습니다. 상용차 시트 전문 업체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5% 넘는 하락률 기록 중입니다. 3,70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종목으로 이원컴포텍을 구조를 해볼 텐데요. 신사업 추진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찍어냈던 전환사채 후폭풍에 조금 시달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많이 밀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원컴포텍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뉴스가 하나가 좀 나왔었죠. 이 무차별한 시비 발행 후폭풍, 경영권 휘청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원컴포텍의 이 우려감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가장 크게 나온 게 이 전환사채였습니다. 약 한 450억 정도의 전환사채가 있는데 이 전환사채에 대해서 주식의 담보가 들어가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주식의 담보가 들어가면서 이 주라바이오라는 미국 상장 주식이 담보로 들어가 있는데 이 상장 주식이 많이 올라 있을 때에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상장 주식이 이 주가가 많이 좀 떨어지면서 보유해수도 해제가 됐지만 많이 좀 떨어지면서 이 전환사채에 대해서 풋옵션 행사, 그러니까 상환 청구가 들어왔을 때 이원컴포텍이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게 한 가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최대 주주에 대해서도 주식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블락딜을 통해서 물량을 좀 해결을 했는데요. 당연히 최대 주주 같은 경우는 블락딜 방식으로 매도하면서 9회차 CB에 대한 인수 자금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자신의 보유 주식을 팔고 남아있는 현금으로 다시 전환사채를 이원컴포텍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원컴포텍에 자금 마련을 위해서 최대 주주가 지분율을 좀 줄였다라는 건데요. 최대 주주 혹은 특수관계인, 임원 등 이런 특수관계인들의 주식을 매도했을 때에는 전체적으로는 이 발행사에는 상장사에는 좋지 않은 뉴스로 해석이 많이 되죠. 이런 부분들까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최대 주주의 지분율 자체가 20% 미만입니다. 프로스페이스 사이언스가 이 지분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모습들까지 했다. 그럼 시장에서는 굉장히 자금 사정, 재무적으로는 안정성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 시장에서는 리스크로 작용을 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원컴포텍 주가가 최근 들어서 좀 하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9,000원 정도에서 작년 하반기에는 많이 움직였습니다. 높을 때는 10,000원도 넘어가는 그런 주가의 모습을 보여줬다가 지금 3,700원 정도까지 한 3분의 1 정도로 주가가 많이 좀 떨어진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 채무 부담에 대한 리스크가 이원컴포텍의 발목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무 부담에 대한 리스크가 이원컴포텍의 발목을 잡았다라고 분석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네, 우선은 도망가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채무 부담이라는 부분들, 이 채무가 상당히 좀 많다라는 부분, 당장 이 회사가 부도가 난다,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이 채무 부담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를 하는 방안이 나오거나 해소가 되는 모습이 나올 때까지는 지금 시장은 악재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고, 이 채무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예민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우선적으로는 도망가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최대 주주 이슈 그리고 채무 부담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때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원컴포텍에 대해서는 도망가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리스크가 해소될 때까지 기다려보면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그럼 저희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GKL을 구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지노주입니다.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도 늘었고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국 VIP의 수요 회복이 더디다는 이야기 나왔는데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밀리고 있을까요? 네, 좀 전에 말씀해 주신 중국에 대한 수요 회복이 좀 더디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카지노, 특히 해외 카지노 GKL이라든지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이 VIP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중국의 VIP 수요가 굉장히 중요한 이런 상황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관련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 작년 하반기에 많이 펼쳐졌었죠. 그러면 이제는 중국 리오프닝 관련돼서는 23년도 1분기와 2분기에는 그 부분을 숫자로 확인하는 단계였습니다.
작년은 기대감이었다면 이제는 눈으로 확인하자라는 부분이었는데 중국 VIP 수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낙관적이지 않은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하기는 했지만 낙관적이진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분석이 시장에는 굉장히 많죠. 숫자가 기대치보다 훨씬 좀 못 미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VIP가 회복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확인이 좀 덜 되고 있고 중국의 수요가 더뎌진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5월달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 중국 VIP와 일본 매출이 회복은 될 텐데 이 회복에 대한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회복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GKL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지금은 하반기 실적을 아직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죠. 긍정적인 모습들이 아직까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분기 실적이 부진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에는 이 실적 회복을 확인하는 단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가격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매력도가 분명히 높은 상황은 맞습니다만 하반기 실적 회복이 아직 눈으로 확인이 안 된다면 주가의 반등을 강력한 그런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다라는 판단 하에 도망가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12,000원 정도 부근까지 지금보다 한 1,000원 정도 하락하는 12,000원 부근까지 온다라면 거의 21년도 저점 부근까지 많이 하락한 가격입니다. 가격적으로는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12,000원 정도 하락하면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11,500원 그리고 바닥 확인하고 다시 반등한다라면 한 15,000원 정도까지는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GKL 역시도 실적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망가자라는 전략 제시해 주셨는데요. 가격 전략 함께 주셨습니다. 매수하신다면 12,000원 정도 해보시고요. 손절 라인은 11,500원, 목표 주가 15,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5개 분기 연속 적자 소식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도 업황 회복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주주리 목표 주가를 하향하고 있는데 이 종목의 희망은 없을까요? 네, 실적이 지금 부진한 종목들도 좋지 않은데 향후에도 하반기에도 부진하다 그러면 주가가 최근에는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죠. 미국 애플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 좋았는데 하반기 실적 좀 부진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은 하반기에 실적이 좋은 종목 중에서 가격적으로 좀 매력 있는 종목들 좀 선별해야 되는 단계인데 GKL도 그렇고 롯데케미칼도 그렇고 2분기 좀 부진하고 하반기에도 아직은 모르겠다라는 물음표들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5개 분기 연속 적자입니다. 굉장히 좀 부진한 그런 실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경기가 부진합니다. 경기 둔화로 인한 롯데케미칼 주요 사업이죠. 이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가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 손실이 났고 하반기에 그럼 과연 경기가 전 세계 경기가 회복이 되느냐, 활황을 이룰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아직 모르겠죠. 이 분명히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은 좀 멈출 가능성이 지금은 높아 보이는데 금리 인상이 좀 멈춘다라는 것뿐이지 경기가 확실히 좋아진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모르고 하반기에도 경기는 그렇게 굉장히 좋을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죠. 이런 부분들이 롯데케미칼 주가와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모습들 때문에 적자도 나왔지만 영업 손실이 1분기 때보다도 적자가 더 늘어나는 이런 좋지 않은 실적도 나왔지만 증권사들도 투자 의견, 목표 주가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NH 같은 경우는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투자 의견도 홀드로 상당히 좀 많이 낮추는 국내에서는 홀드는 거의 셀리포트죠. 이런 이 매도 의견과 같은 수준인데 홀드로 낮추는 부분들이 있고 주요 증권사들 한 5개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도 내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만큼 지금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GKL도 비슷하죠. 이 실적 확인을 좀 확인하는 그런 단계가 현재로서는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롯데케미칼 역시 실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실적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실적 확인이 될 때까지 혹은 업황이 회복이 되는 걸 확인할 때까지는 좀 도망가자라는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최근 들어서 좀 샀지만 가격이 좀 싼 부분들은 맞지만 업황에 대한 회복은 분명히 필요한 단계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황 회복을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한 12만 원 정도 사실은 이때까지 하락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12만 원 정도까지 하락을 한다라면
가격적으로 굉장히 좀 쌉니다. 분명히 롯데케미칼 적자는 나지만 상당히 매력 있는 능력 있는 화학 종목이면은 분명하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12만 원, 매수 가격은 12만 원, 손절 가격은 뭐 20년도 전 저점 부근이 이제 한 11만 원, 그리고 다시 한번 업황이 회복된다라면 한 16만 원 정도까지는 단기에 좀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목표 가격 16만 원까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롯데케미칼에 대해서도 도망가자라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을 살펴보면요. 매수하신다면 12만 원 선에서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11만 원, 목표 주가 16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팀장님과 이 시간에 짚어봤던 종목 리뷰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공략해 주신 종목입니다. 알체라가 지금 수익률이 6%대로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종목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뭐 가져가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지난주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어차피 알체라가 하이퍼클럽 X 관련돼 가지고는 네이버가 가는 건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수혜가 되는 부분들을 분명히 좀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수혜가 되는 기업으로 지금 어쨌든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알체라고 좀 말씀드렸고, 그리고 뭐 추가적인 상승이 저는 분명히 좀 가능하다라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간 조정 양상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네이버가 조금 조정 구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이퍼클럽 X 공개를 전후로 해가지고 일단 그때까지는 적어도 일단 좀 더 지켜봐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렇다면 다시 또 AI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팀장님. 네.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을까요? 어때, 알체라요? 아니요, AI 전반으로요. 전반적으로요? 네, 일단 AI 전반으로 먼저 봐주세요. 네. AI 내에서도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구분 작업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또 과거로 좀 가보게 되면은 연초 같은 경우는 챗GPT 이게 나오게 되면서 AI 관련 종목들이 어떤 게 더 수혜가 있을까라는 이게 나오게 되면서 영상 진단 관련 종목들이 갔었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루닛이한지 뷰노가 있습니다. 네. 근데 솔직히 루닛하고 뷰노 같은 게 조금 많이 올랐어요.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제 AI가 이제 초거대 AI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LG도 그렇고 이제 네이버도 그렇고 이제 공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헬스케어 쪽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엑사온 이종건 같은 경우도 엑사온 디스커버리라든지,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제 AI 신약 플랫폼 기업 쪽으로 또 지분 투자를 한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I 관련된 쪽 같은 경우에는 이 AI 영상 진단보다는 AI 신약 플랫폼 관련된 종목 쪽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 쪽으로 비만기 치료제라든지 뭐 치매 치료제 이쪽과 관련돼 가지고 또 이제 신약 모멘텀이 임상시 모멘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 이게 신약 개발과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그게 본다라면은 AI 신약 개발 플랫폼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테카 바이오가 제가 볼 땐 그런 맥락에서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신테카 바이오 외에는 뚜렷한 종목들이 제가 볼 땐 잘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물론 한 종목 더 있긴 한데 그 종목명이 죄송한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지금 신테카 바이오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신약 개발 플랫폼, 그러니까 AI 신약 개발 플랫폼 이쪽으로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의료 AI 쪽으로 좀 유명하게 보시는 거네요. 네, 계속 그쪽으로, 그러니까 확장성은 많은데 주가 상승이 그쪽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5월 24일에 공략해 주셨던 종목도 리뷰 부탁드릴게요. 코스메카 코리아는 지금 수익률이 60% 넘게 나오고 있어요. 거의 70% 가까운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도 지금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지 아니면 수익 실현 지금 좀 해봐야 할까요? 제가 지난주 수익 실현 말씀 안 드렸나요? 수익 실현 하라고 말씀 좀 드린 것 같은데요. 포트에서 강함하게 제의를 시킨다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다 제의시키냐고 했던 앵커님의 말씀이 좀 기억이 나는데. 네, 제가 그런 말 했던 것 같네요. 네, 그죠?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고점이 어떻게 될지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21선이 이탈하려는 흐름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면은 단기 이평선이 깨지게 된다라는 것은 추세가 어쨌든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뭐 수익이 좀 많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여유 있게 봐도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뭐 추세가 깨지는 걸 굳이 지켜볼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도 의견을 좀 매도라기보다는 수익 실현이겠죠. 그런 의견 좀 네. 드렸는데 이번 주도 좀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더 가는 거 안 봐요. 일단은 매도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뒤부터는 안 쳐다보거든요. 네.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다음 주에는 중소형 화장품을 새로 뭐 하나 가져와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경우에는 수익 실현 해보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장 마감까지 14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종가 베팅할 종목 알려드려야 할 텐데요. 키워드 힌트부터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광물 전쟁이라고 키워드를 네. 주셨네요, 팀장님. 근데 광물하면 사실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네네. 광물 좋아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별 말씀 없으신 거 보니까 제가 힌트를 실패했나 보네요. 아니에요. 핵심 광물을 얘기하게 되면 2차 전지하고 반도체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생각은 했는데 사실 좀 약간 뚱딴지 같은 질문을 먼저 드렸는데 대답을 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확 물어버렸네요. 그러고 보니까. 일단은 2차 전지 쪽 핵심 광물이라 좀 보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요 종목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핵심 네. 광물 2차 전지 외에는 딱히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핵심 광물 전쟁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참 2차 전지가 식지 않는 것 같아요. 지난주부터 좀 조정이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좀 식나 싶은데 어제 장 후반부터 해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활 네. 타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그냥 숯 같아요, 숯. 계속해서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힌트를 그냥 숯이라 그랬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 어쨌든 야담입니다. 농담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핵심 광물 이슈가 계속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지금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좀 안 좋지 않습니까? 네. 뭐 앞에서만 안 좋은 척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쨌든 미국이 먼저 선제적으로 반도체 장비에서 제재를 하게 되니까 또 중국은 그걸 받아가지고 갈륨, 게르마늄 또 제재를 했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또 이제 미국은 또 이제 어떤 걸 제재할까라고 고민하고 있다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장군목은 계속 바꾸는 상황들인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이슈가 되는 게 뭐냐? 보니까 또 핵심 광물이거든요. 네. 갈륨, 게르마늄 같은 경우는 반도체적 이슈가 있긴 하지만은 여기서 제한이 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만약에 확장을 하게 된다라면은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전구체 원료라든지 그 리튬 이런 것들을 중국이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종합상사 기업들이 많이 또 해외 쪽으로 리튬 현지 2K를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뭐 호스코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만약에 이거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타격은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물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2차 전지가 정말 안 식는 그런 분위기가 네.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에너지부 같은 경우에도 그 핵심 광물 평가 보고서라 그래가지고 그 업데이트 목록을 공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단기 7가지 이게 2025년까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갈륨, 코발트, 흑연, 네오디뮴, 이리듐, 디스프론슘 그리고 테르비움. 저도 처음 들어보는 광물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네. 여기 있고 그리고 니켈하고 리튬, 마그네슘, 백금 같은 또 16가지를 또 추가해가지고 13가지를 핵심 광물로 적시를 했다라고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리튬, 니켈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2차 전적이라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네. 그리고 코발트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이제 갈륨이란지 뭐 네오디뮴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아시겠지만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어쨌든 전기차하고 반도체 좀 사용되는 핵심 광물의 어떤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그만큼 높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이 광물들에 대해서는 중국 니들이 제재를 하더라도 우리 어떻게든 확보를 하겠다. 뭐 이런 강력한 의지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가 다시 이런 연율에서 좀 강세를 보인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럼 광물과 관련해서 네네.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기업은 어디가 있을까요? 뭐 포스코의 경우 리튬 염호 이슈가 있으니까 그쪽은 네네. 충분할 테고요. 네. 일단은 개발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진행을 하지만 이걸 바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냐 이게 네. 문제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부족한 게 좀 사실입니다. 뭐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95%를 현재 의존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네. 전구체 같은 경우도 뭐 중국 쪽으로 거의 80% 이상 현재는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100% 대체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그 광물 전쟁, 그러니까 공급망 이슈 이런 거에 네. 대해서 국내 기업들이 조금 이제 민감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반가운
소식이 STX 같은 경우 어저께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STX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쪽에 니켈 광산 지분을 확보를 했고 지금 네. 일광구 쪽에서 어쨌든 채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공급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뭐 어제 같은 미래산업 같은 경우도 뭐 나이지리아산 리튬 광석을 확보를 해가지고 샘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라는데 그래서 뭐 내일 당장 뭐 리튬, 니켈, 뭐 중국에서 우리한테 안 줄 거야. 이것만 아니라면은 차츰 뭐 대체는 가능할 거라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 예전에 히토류 제재와는 달리 네. 갈륨이란지 게르마늄에 대해서 제재한다 그래도 시장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게 도리어 지금 악재가 아니라 호재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악재가 되지 않는 이유는 아마 이런 것들이 그래도 점차 대체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 광물 이슈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뭐 히토류, 갈륨 요 차이인 것뿐이지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었잖아요. 그래서 네. 아마 학습 효과 뭐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지금 시장에서는 학습 효과도 좀 있는데 네네. 그렇다면 어떤 종목 좀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이제 에코프로 HN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거든요. 네. 근데 요거를 어떻게 이게 광물주라 할지 2차 전지 할지 저도 사실 네. 좀 헷갈리는데 네. 어쨌든 최근에 뭐 2차 전지 사업을 강화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섹터를 2차 전지라고 일단은 명칭을 좀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컨퍼런스 콜에서 신사업으로서 이제 양극재 용기로 사용된 도관이란지 그리고 양극재 에너지 밀도 향상에 도움이 되는 첨가물인 또 도펀트라든지 그리고 리튬을 활용한 전액 첨가제란지 이런 것들을 생산해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 입장에서는 두 가지 연유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90%가 에코프로 BM에서 발생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양극 시장의 정체가 오게 되면은 당연히 그 회사의 어떤 성장했던 정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의존도 좀 낮추기 위해서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사업을 좀 확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방금 말씀드린 도관이라든지 도폰트 같은 경우는 양극재 생산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네. 이거를 지금 외부에서 조달을 받고 있어요. 근데 외부에서 조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부분이냐면 또 비용이 발생되겠죠. 그런데 이걸 만약에 자체 생산이 가능하고 자체 조달이 가능하게 되면서 수직 계열화가 되게 된다라면은 이게 또 비용 절감한 효과가 좀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비용적인 효과가 발생이 되고 앞으로 수요적인 측면에서도 어쨌든 전기차가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라면 또 이로 인한 어떤 시적 효과도 분명히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은 이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네. 그러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유를 해가지고 일단은 준비를 좀 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도관이란지 도번트란지 이런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또 이제 생산을 하기 위해서 충북 진천 초평 산업단지에 또 네. 1만 5천 평 규모의 제2 캠퍼스를 또 이제 시설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뭐 방금 이런 말씀 드렸지만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에코프로 그러니까 다른 에코프로 그룹주와 좀 차별화, 디커플링 네. 되고 있기 때문에 매력이 있다 보거든요. 오늘 어쨌든 에코프로 BM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요즘은 도리어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계속 추세적으로 가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이렇게 본다라면은 에코프로 그룹주와 조금 차별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에코프로 HN이 조금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오늘 이후로 뭐 오늘 포함해서 한 이틀 전후 또 조정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제시하고 손절가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디커플링이 될 가능성과 그리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제 예상대로 단계적인 반등이 끝이 나게 된다라면은 다시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조정을 좀 활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지금 에코프로 HN의 차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네. 오늘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장중엔 7%, 지금은 5.8% 정도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일 쪽까지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한번 접근해 보시게 된다라면은 좋은 결과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14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20%입니다. 매수가 대비 한 20% 정도 보시면 되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11만 2천 원 정도 제시하도록 할게요. 네, 그렇다면 에코프로 HN에 대해서는 좀 유망하게 잡아주신 것 같은데 네. 다른 에코프로 그룹주는 그럼 다른 시각으로 저희가 지금 바라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에코프로 HN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과 이제 주가 흐름이 같이 좀 진행이 된다라면은 네.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렇게 대응을 한 게 맞다라고 봐요. 네. 뭐 어떤 이유든지 간에 같이 움직이게 된다라면은 수급적으로도 어쨌든 주가적인 차트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어쨌든
동조하는 그러니까 같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에코프로 HN이 8월 4일 날 상한가에 진입이 되게 되면서 네. 저는 에코프로 타 그룹주 그러니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HN 간은 죄송합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N 간은 네. 저는 차별화 그러니까 디커플링이 되고 있다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N한테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조가 된다라면은 아마 제가 오늘 안 가져왔을 거예요. 그런데 네. 제 판단 하에서는 이 주가에 대한 동조화가 아니라 주가의 비동조화, 그러니까 차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져왔고요. 지금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에코프로 BM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보시는 게 에코프로 HN이고요. 누가 보더라도 주가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에코프로 그룹주와 어떤 대응에 대해서는 뭐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빠지는 게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에코프로 HN을 짚어주셨는데요. 다른 에코프로 그룹주와는 디커플링 되고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대 시장 보합권 내에서 엇갈리면서 출발은 했지만 마감을 앞두고는 모두 상승력을 더 키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에서 1%대 강세가 관찰되는데요. 코스피 시장 1.25%의 오름세입니다. 2,606선의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1.89%의 오름세로 909선의 종가 형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만이 2천억 원 넘게 사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 동반 매도에 나섭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 쌍끌이 매수해주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만이 팔고 있습니다. 팀장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참 시장이 벌써 조정이 끝났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정말 좀 죄송한 말씀인데 저는 좀 조정폭이 좀 시원하게 좀 크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시장이 어설프게 하락을 하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그러니까 지금 하루하루마다 주도 섹터가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이게 좋게 말씀드리면 순환매인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나쁘게 말씀드리면 이게 두더지잡기식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 내리 가고 하루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게 자칫 추정 매매를 해야 될까요? 추격 매수 될까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다가 도리어 계좌가 안 좋은 상태로 변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 상황을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조정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아서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린 이유가 그런 연유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 쪽만 하더라도 그 상승 종목하고 하락 종목수가 좀 비등비등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매도 힘이 좀 약해지게 되면서 매도 힘이 좀 완화가 됐구나. 그래서 일시적으로 좀 하락이 정체가 되는구나 좀 볼 수 있는데 오늘 장후반 가니까도 이제 상승 목수가 1,113점 정도로 확 늘어났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 다시 또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그러면은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2,575포인트와 그리고 2,630포인트 요 구간에 정말 좁은 박스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게 정말 제가 볼 때는 최악이라고 봅니다. 물론 시장은 빠지지 않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무슨 두더잡기식으로 업종이 퐁당퐁당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어떤 애들 사야 되지? 라고 계속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뭐 지난주에 뭐 코스메타 코리아처럼 쭉 밀려버렸는데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게 가는 건가? 다시 사게 되면 또 하락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경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아니었나? 이렇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저는 이런 장은 개인 투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매매하기 쉽지 않은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조금만 시장을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2차 전지가 계속 이끌 것인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단기 반도로 끝이 날 것인가 거기에 어떤 판단을 하고 접근해서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주식시장이 한 달 뒤에 끝이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앞으로 계속 열릴 거기 때문에 조금 한 발짝 물러서서 조금 이제 시장에 대해서 조금 관망을 하자, 좀 더 지켜보자,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시장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오늘 상승이 조금 아쉽다라는 의견을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관망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 수가 더 많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양대시장 그래도 오랜만에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양대시장 모두에서 1%대 상승률이 포착이 됐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업종별로 상위 업종 3개를 살펴보면 의약품과 의료 정밀 그리고 전기 전자 업종에서 2에서 3%대 강세가 관찰이 됐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업종별로 상위 3개 업종을 봤을 때 제약 업종에서 4%대 강세가 나타났고 금융과 기타 서비스 업종에서 3%대 오름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은 기분 좋게 마무리했지만 내일장에 대한 전략도 짜봐야 할 텐데요.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내일장에 대한 전략을 여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미국 신용등급 리스크 속에서 우리 증시는 오늘 호조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대응 전략 어떻게 짜가면 좋을지 여쭤봤습니다. 먼저 교보증권 영업부의 사연관 차장님께서는 추가 강등이 없다면 고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악재에 대비한 반드시 현금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님께서는 박스권 내에서 하반기에 실적 호조 종목 위주로 대응을 하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팀장님 의견 어떠실까요? 추가 강등이란 게 무슨 말씀이죠? 은행의 신용등급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건 이제 악재로서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시장 분위기 보게 되면은 지난번에 이제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 그리고 네. 이제 미국 은행들 신용등급 하향 조정 하락을 해야 정상인 거거든요. 근데 반등이 그러니까 적어도 상승폭이 제한돼야 정상인데 뭐 네. 그런 거 무시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거는 우리 지수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지수가 그간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나라 지수가 그걸 미리 알았을까요? 저는 몰랐지만 얘네가 빠졌으니까요. 저는 반대라고 네. 보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게 네. 이렇게 조금씩 하락하다가 그런 이슈가 나가면서 훅 빠질 수가 있는 그런 이슈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반대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아까 전에 그 상승이 아쉽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네. 하면 이게 시청자분들이 제가 무슨 소리 하는가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상승이 아쉽다는 게 아니라 네. 상승이 헷갈린다. 네, 상승이 헷갈린다. 지금의 상승이 좀 네. 헷갈린다. 이게 완전히 돌아선 건지 네. 뭐 기술적 반대, 하루 반짝 반대인 건지 그거 솔직히 판단해서도 안 서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헷갈린다. 제가 좀 정정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래서 어쨌든 뭐 추가 강등 영향력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반등 시 현금 확보.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의견 내신 것들에 대해서 이 사연관 차장님 거 외에는 뭐 제가 딱히 말씀 못 드리겠어요. 저도 지금 판단이 안 서는 상황이거든요. 시장이 너무 혼란스러워서요? 네,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헷갈린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끝이 난 건 이게 하락이 정말로 끝이 난 건지 네. 아니면은 일시적인 반대인 건지에 대한 저도 확인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일장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내일장을 보고 그리고 내일장에서도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네.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종목별 등락 현황. 네. 그러니까 저는 시장의 판단을 그러니까 결국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장이 누군가 사야 가는 거고 누군가 팔면 빠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지표가 제가 봤을 때 종목별 등락 현황이라고 봅니다. 네. 파는 사람이 많으니까 당연히 하락 종목수가 많은 거고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당연히 상승 종목수가 많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상승 종목수 우위 현상이 좀 지속이 되는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가 연결시켜서 봤을 때 이제 이게 반등으로 봐도 되겠다라고 판단 서면은 그때 가서 조금 저도 명확해질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이 좀 어폐가 실지 모르지만 전문가들도 가끔씩은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이해를 좀 해줘야 되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뭐 적극적으로 덤비는 건 또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판단의 어떤 그러니까 지금은 중립 관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중립 관점에서 이 방향성이 정해지는 걸 보고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하겠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중립 관점에서 대응하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저희 내일장에서는 어떤 걸 좀 체크해 나가면서 봐야 할까요? 네. 또 순환매가 돌아오게 된다라면 철강 쪽이지 않을까. 철강이요? 네네. 네. 최근에 포스코 홀딩스가 철강 이슈 때문만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쨌든 중국 쪽에 철강주 쪽에 도움이 될 만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들이 제가 봤을 때 최근에 동국제강이라든지 현대제철이라든지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종목들에 조금 이렇게 분위기를 좋게 해주는 요인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디플레를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경기가 좋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지난달 7월 24일이죠. 7월 24일 같은 경우에 중국 공산당이 중앙정치국회에서 이제 경제 핵심 키워드 2가지를 제시했는데 결국 부동산 활성화, 내수 확대. 그러니까 부동산이 살아나야 내수가 확대될 수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부동산에는 핵심 키워드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제시한 건 아니지만 뭐 안건으로 지금 제시가 됐던 것들이 집성촌이었던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 뭐 재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인프라의 어떤 투자의 활성화 이런 얘기들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뭔가 또 만든다라는 겁니다. 네. 뭔가 건설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보용강이라든지 철근지 수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번에 현대제철도 그렇고 포스코도 그렇고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컨퍼런스 콜에서 어쨌든 그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해가지고 하반기 어떤 철강 시장이 좋아질 거라는 전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종합해 보게 된다라면은 뭐 철강주 조금 보수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이게 어찌 보면 지금 제가 두더잡기 장세라고 말씀드렸듯이 어찌 보면 이게 점쟁이 같은 그런 관점에서 좀 찍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다시 한번 주남매가 돌아오게 된다라면은 철강주가 다시 한번 더 힘을 내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번엔 철강주 차례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네네. 그렇다면 오늘도 시장에서 살펴봤을 때 뭐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네네.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전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보니까 네이버와 카카오가 좀 모두 올랐더라고요. 네네. 사실 언택트 관련주, 뭐 인터넷 관련주들의 경우에 금리의 영향도 많이 받는데 그쵸, 또 그쵸. CPI 발표도 앞두고 있는 만큼 이 네. 종목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바닥이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최근에 네이버하고요. 그리고 네. 카카오의 주가 흐름이 좀 상반되는 이유가 네. 결국 초거대 AI를 하느냐, 그러니까 시작을 했느냐, 못했느냐, 요 차이 때문에 지금 조금 차별화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길게 보게 되면은 두 종목 다 현재 지금 하단 박스권, 요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바닥을 네. 좀 확인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뭐 큰 의미가 없다고 봐지고 그리고 알차라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어쨌든 초거대 AI 이게 공개가 되더라도 이게 바로 캐시카우로 연결되지 않게 된다라면은 단발성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CPI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이미 3%도 내려온 상황들이고 네. 뭐 미국 주요 IB들 같은 경우도 3.2% 정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예상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인터넷주에 대한 어떤 금리 영향 이런 것들은 뭐 소위 마법의 단어 있잖아요. 선반영 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지 네. 조금 이제 실적 성장세 이런 것도 좀 있어줘야 되겠죠. 네이버를 예를 들게 되면은 최근에 반등이 나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적인 상승을 가기 위해서는 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은 지금 계속해서 3천억대에서 정체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기 기준으로 3천억이 넘는 영업이익이 발생이 되게 된다라면은 네이버는 그래도 바닥을 탈출하고 좀 우상향 흐름으로 좀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금리에는 이제는 그다지 큰 영향을 네네. 받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오늘 뭐 제약 바이오주가 사실 전반적인 강세를 보였는데 그중에서 또 눈에 띄었던 게 저는 보톡스 관련주들도 모두 강세를 좀 보였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좀 판매 호조세 이야기도 네네. 나왔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체크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저랑 이렇게 보신 관점이 달라가지고 제가 네. 살짝 당황스러운데 메디톡스는 전혀 제가 생각을 좀 못했거든요. 아, 네. 오늘 제가 바이오 질문 좀 많이 받겠는데 대부분 보면은 이제 당뇨 치료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앞서서 주제로 다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보톡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에 보톡스 같은 경우는 안 보고 있었어요. 네. 안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쪽에 어떤 흐름들, 그러니까 적어도 피부 미용 기기들 있잖아요. 뭐 네.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처럼 어떤 그 실적에 대한 이슈가 있다든지 그리고 뭐 이제 중국 쪽의 어떤 판매 증가 효과 이런 이슈들이 있다라면은 아마 봤을 텐데 솔직히 보톡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죄송하게도 제 관심이 좀 밖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메디톡스의 주가 흐름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바이오 분위기 때문에 좀 얼떨결에 따라간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주가 뚜렷하게 뭐 상승은 아니고 최근에 보시면 주가 하락을 하다가 오늘 조금 이제 6% 반등이 나온 건데 뭐 오늘만 볼 게 아니라 지금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최근에 어쨌든 2월달 흐름부터 보게 되면은 뭐 아래쪽으로는 뭐 20만 5천 원 그리고 위쪽으로는 27만 5천 원 이런 박스권 소위 말하는 박스권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 이 보톡스 같은 경우는 뚜렷한 모멘텀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찌보면 화장품이란지 피부 미용기기란지 그리고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뭐 당뇨 치료제인지 이쪽으로 그러니까 메디톡스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니고요.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결국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야 주가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보톡스보다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피부 미용기기라든지 뭐 당뇨 치료제라든지 이쪽에서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 그래도 그나마 좀 더 낫지 않을까 수익률 측면에서 뭐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시장이 관심을 가진 섹터를 바라보자라고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GKL과 롯데케미칼은 실적과 업황 안정 후에 재공략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2차전 다시 뛴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에코프로 HN을 공략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또 내일장 승부수는 설강주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